이어서 청년 영역에 장석호 안양시 의원 예비 후보자께서 지방선거 관련 공약 제안 청년 의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지방자치 현황과 지방선거 공약 제안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발제 맡은 장석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안양시 의원 예비 후보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은 정의당이고요. 정의당에서 약 6년 넘게 활동을 해왔고 지역시민단체 그리고 의제시민단체, 청년주거에 대한 시민단체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표를 하나 보고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청년 국회의원 비율입니다. 꼭 우리나라는 좋은 거는 밑에 있고 나쁜 거는 위에 있어서 표를 보면은 위나 아래를 보곤 하는데 역시 이번 청년 의원 비율도 한국이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4.3%는 재작년에 실시된 21대 총선 기준입니다. 40세 미만 청년 4.3%입니다. 40세 미만 유권자는 33.8%인데 제대로 대변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표는 한국일보에서 얼마 전에 작성한 표인데요. 보시면 이게 후보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30세 미만은 2%, 40세 미만까지 합치더라도 전체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 중에 8%만이 지금 청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권자 비율은 33%인데 이건 역시 현재 좀 비율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지방선거 당선자 중에서도 39세 미만은 전체 당선인의 6%에 불과했다고 하니까 아직도 지방의회 속 청년의 비율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남녀 비율도 차이가 나지만 이 부분은 여성 쪽에서 발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년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안양시 의원은 과연 예비 후보자가 얼마나 등록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기준은 4월 11일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 짓기는 뭐하지만 아무래도 50대 남성이 좀 가장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한국 사회에서 청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10년도 더 됐는데요. 청년 정치에 대한 요구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가 되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간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이 되어서 그제서야 구색을 갖추긴 했지만 과연 우리 기성 정치나 이 제도권이 청년 정치를 청년 세대의 권력을 쥐어주게 할 생각을 가졌는지는 저는 아직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총선에서도 뭐 청년 정치의 안착을 위해서 여러 인재를 데려왔지만 정작 언론에서는 그 청년들의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기보다는 그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어떤 사람은 효자로 살아왔다니 어떤 사람은 좀 이제 이런 스토리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표면적인 요구에다 집중을 하다 보면은 역량 검증에 소홀하게 되고 그렇게 또 몇 번의 논란이 발생했던 것이 지난 총선 그리고 지난 청년 정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억입니다. 이거는 기성 정치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지방의회에서 정책의 수혜를 받는 청년의 입장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청년 정책 홍수의 시대인데요. 뭐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청년을 대변한다, 우리가 청년을 위한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이것이 청년 당사자에게 제대로 어필이 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싶습니다. 청년 정책에 이런 얼개를 짜고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몫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바로 그 정책이 필요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정책의 이야기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뭔가 좀 취업에 도움이 된다던가 시험을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이제 대학을 나와서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하는 그런 청년들의 입장만 대변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자영업을 하는 청년도 있고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도 있고 다양한 삶의 방향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의 청년 세대인데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은 좀 그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열정이나 비전을 가진 저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정치에 출사표를 내고 있지만 물론 앞에 놓인 상황은 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리다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고요. 뭐 정당 내에서는 뭐 밀실 공천이니 전략 공천이니 뭐 돈다발 공천이니 이런 폐쇄적인 공천 시스템 앞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성장한 사례도 별로 없어서 혼자서 다 알아보고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변화의 바람은 선거 때마다 조금씩 불어왔지만 무관심 속에 금방 시들어지곤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몇 정당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 공천을 위한 유의미한 움직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지역위원회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청년 여성의 비율을 좀 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당원 당규에 뭐 30% 공천이라는 비율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것이 사문화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뭐 그 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든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벽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청년 정책이라는 것의 대상이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 청년은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정책인지 그 대상자에게 제대로 물어보고 한 정책인지 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좀 비대칭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공약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가 지방선거의 질을 결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청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이 청년 정치에 대한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방향 그리고 청년이 정치에 뛰어드는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청년이 지방자치 참여 루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정책의 수혜자에서 벗어나 좀 집행 권한을 가진 주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대표적으로 어느 일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혹은 안양시에서는 청년정책 서포터즈라고 해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50대의 과장이 뭐 그 정책에 사인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청년의 이야기를 다양한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해 정책을 의결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제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 완화입니다. 최근 올해 2월 14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게 청년 공천 보조금,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한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게 좀 허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체 지역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을 공천한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약 720명의 광역 의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10%인 72명을 이상이 청년이 되면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10%인 70명의 청년을 배정하기는커녕 70명의 그러니까 모든 연령의 후보자를 공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정당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좀 소수 정당에게도 청년 공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기존의 틀을 깨는 공천 룰 개정 그리고 정당 내에서는 청년 정치인 발굴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또 이제 지역 의회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가 바로 지역 시민단체인데 지역 주민단체나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많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저는 이번 공약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되기 때문에 바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양시의원 선거에서 출마를 결심한 뒤에 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왔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뭐 이렇게 젊은데 정치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심지어 예비 후보자 기간에는 저 혼자만 어깨띠를 메고 표심으로 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도 도저히 제가 나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걸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청년 정치가 좀 낯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청년들이 도전해서 이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작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제가 바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인데 뭐 노동, 여성 등등 각 분야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년의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당사자들의 좀 정치적인 무관심 속에서 자라왔지만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청년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이제 올해 대선을 마치고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다시 좀 중앙집권적 정치로 되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시금 지방민주주의 앞에 놓인 길을 점검해야 할 때이고요. 다양성이 보장되는 지방의회하고 청년의 진입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의회를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대한다는 의미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